자, 오늘은 우리 공덕동에 있는 서울시 50플러스 1인 창직과정 우리 4기 커뮤니티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웃음에 관련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리더십 하면 리더십 종류가 많죠? 네. 어떤 리더십이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팀을 이끌고 그렇죠. 가는 그런 리더십.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리스마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도 있고, 서전트. 이순신 리더십도 있고, 별별 하여튼 리더십이라는 종류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스마일 리더십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스마일 리더십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고 얼굴 한번 펴보세요. 낙하산과 얼굴은 반드시 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펴지면 어떻게 되죠? 안 펴지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왜 스마일 리더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얼굴을 평소에 자기 얼굴이 좀 웃는 모습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아닌 것 같다. 웃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조금 심각한 표정이다. 그것도 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거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영권 회장님을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평소에 얼굴이 웃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웃는 모습. 굉장히 웃는 모습이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웃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은 평소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런 강의를 하는 저는 처음부터 잘 웃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저 50대 초반까지는 왜 웃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웃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웃어야 될 이유를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웃어야 되지? 제가 외국은행에 다녔는데 하도 제가 웃지 않고 좀 까칠하게 이렇게 꼬치꼬치 잘 따지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시키더라고요. 외국은행이니까 세 가지 룰을 따라야 돼요. 하나는 미국법, 한국법, 회사 규정, 이걸 따라야 돼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루 종일 앉아서 미국 법을 어긴 사람이 없는지, 한국 법 어긴 사람이 없는지, 회사 규정을 어긴 부서가 없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서 따지고 다음에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이제 플랜을 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2, 3년 정도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더더욱 웃음이 더 없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하는 일이 늘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일찌감치 46살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50대 초반에 돼서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의 웃음 사부님인 우리 한광식 대표님들 잘 아시는 이호셉 소장을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그분은 웃음에 대해서 벌써 도가 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제가 사부님을 모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웃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맞아. 그리고는 제가 했던 일이 지금 이런 일을 10년 전에 하기 전에 제가 몇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웃음 강연도 하고 매주 웃음 칼럼을 썼어요. 웃음 칼럼을 쓰는데 저는 웃음 칼럼을 한 2, 3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웃음 칼럼을 웃음? 그거 뭐 한 몇 주 쓰면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줄줄 나오는 거예요. 소재가요? 네, 소재가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웃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저의 리더십 안에는 이 웃음이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염을 기르고 흰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제가 바꾼 거예요. 가장 먼저 실천한 게 뭐냐면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제가 웃음을 보였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아파트에 동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동대표 회장은 안 했지만 동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제 친구들도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제 나이 또래가 꽤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아직은 50대니까 그분들 보니까 참 웃지 않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웃었죠.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약간 뭐 이렇게 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죠. 멀리 벌써 한 40-50m 이전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얼굴을 가서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멀리서부터 얼굴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분들이 동화가 돼가지고 내가 저만큼 나타나면 먼저 인사를, 경우에 따라서 내가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먼저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웃음이라는 거는 굉장한 바이러스다. 이 전염성이 강하구나. 긍정적인 이런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웃음이 최고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웃음 지수를 한번 볼게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자,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표정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유도 없이 웃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요. 자리 내줘요. 요즘은 자리 내줘요. 요즘은 이어폰이 귀에도 잘 안 보이는 이어폰들이 있어가지고 얼핏 보면 이어폰을 안 꼈는데 반대쪽에 이어폰을 끼고 뭐라 깔깔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뭔가 꼈으니까 웃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보면 아주 멀쩡한 젊은이인데 아무것도 안 꼈어요. 그런데 웃고 다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잡한 이 세상을 살다가 뭔가 질환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은 자기가 시작하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다 허락돼서 웃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야 돼.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뭔가 용광로가 있어서 이게 웃음으로 표출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대인은 화가, 분노가 여기 가슴 속에 꽉 쌓여 있어요. 광화문을 가든 서초동을 가든 전부 보면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라도 웃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때 사회를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올려요. 자, 사진의 기본은 셀카예요, 셀카. 셀카 많이 찍어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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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찍습니다. 가끔 찍어요? 네. 셀카 많이 찍어 보세요. 안 찍죠. 셀카를 왜 안 찍어요? 찍어라 웃어. 셀카를 왜 안 찍어요? 그냥 찍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자, 느낌이 있어요. 네? 배재선 씨는 첫째 네. 돈이 많거나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나타낼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한광식 대표는 잘 웃어요, 그죠? 셀카 많이 찍죠? 네, 셀카를 많이 찍으면 그 카메라만 들이대면 맞아요. 웃는 버릇이 있어요. 맞아요. 저하고 같이 또 웃음 거기 졸업한 분이에요. 박경혜 대표는 셀카 많이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요즘에 찍어요. 좀 좋아요. 찍어요. 자, 셀카를 많이 찍으면
셀카를 많이 찍으면 얼굴에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웃으면서 찍어야 돼. 저한테 오셔서 코칭을 받는 분 중에 페이스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멋지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드린다고 활짝 웃으라고 하고 찍고 이렇게 보여서 페이스북에 올리자 그러면 다들 손사래를 쳐요. 왜냐하면 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아,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근엄한 모습에 웃지 않는 모습을 자기가 늘 거울 속에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올려서 반응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웃는 모습으로 반응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를 누르고 활짝 웃는 모습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그런가? 그리고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걸 다시 바꾼 사람도 들어있고 그 사진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을 웃지 않았는데 40년, 50년, 60년 웃지 않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익숙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연습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셀카를 많이 찍으시되 셀카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올까요? 얼굴이 잘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요? 뽀샵 처리를 해야 돼. 또 각도를 잘 조정해야 돼. 맞아요. 뽀샵 처리하는 거, 각도 조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웃어야 되죠. 근데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치아를 드러내야 돼요. 치아도 윗치아를 드러내야 돼요. 윗치아를. 예.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자,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나는 이상하게 사진만 찍으면 눈을 잘 감어. 손 들어보세요. 예, 잘 감어. 자, 눈을 잘 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하면 눈을 감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입을 이렇게 벌리면요 눈이 안 감아져. 일부러 감지 않으면 잘 안 감아져. 왜냐하면 얼굴 전체 이 피부의 면적으로 봤을 때 입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이 잘 안 감겨요. 근데 입을 다물면 눈이 감겨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 요즘은 필름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저기를 안 해도 돼요. 이게 조리개 조정도 안 해도 돼. 그죠? 웬만큼 흔들려도 얘가 다 찾아내요. 그래서 빨리 서너 장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찍으면 혼날까봐 하나, 둘, 셋, 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러는 순간 하나, 둘 하면 벌써 긴장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눈 깜빡거린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온다고. 두세 장 찍어야 되는 이유는 두세 장 찍고 그 중에 한 장을 건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대충 빨리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조금 구도가 잘 안 나와도 내가 편집해서 바꾸면 돼.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뭐를 드러낸다고? 이빨. 저 짐승한테는 이빨이라고 그래요. 사람한테는 치아라고 그래요. 이빨이라고 그러지 않고 치아라고 그래요.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해. 시골 아줌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하여튼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성공하시니까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 사진 찍겠다 앞에 나오죠. 그러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눈도 깜빡거릴 일도 없고 사진이 항상 잘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사진이 그렇게 잘 나와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이를 들이내고 나는 이가 좀 덧니가 났어요. 나는 누러요. 저도 누러내요. 저는 주름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웃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말도 안 해요. 주름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보정하면 되지만 이 웃음은 보정이 안 돼요. 그래서
웃음을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 사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사진을 찍을 줄 때도 똑같은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셀카를 혼자서 찍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찍을 때, 그때 이제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여자분들이 얼큰이가 되면 안 돼. 뒤에가. 그래서 오른손을 잡았으면 여자분들을 여기 멀리 둬야 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단체로 찍을 때도 내 얼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도록 찍고 여자분들이 작게 나오도록 이렇게 찍어줘야 다들 좋아요. 여자분을 앞에다 두고 그냥 이렇게 찍으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 찍는 요령하고 이 웃음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 왜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이 7, 8년을 더 살아요. 왜 더 사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그냥 그걸로 풀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대화가 많고 스트레스 풀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왜 여자들이 더 오래 살까요? 수다랑 웃어서 그렇죠. 여기 이제 수다 스쿨 하시는 분. 수다랑 수다. 웃어서. 그 수다를 떨 때 가장 많이 웃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수다를 떨 때는 친한 옛 친구들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수다 떨 때 가장 많이 웃어요. 만약 그걸 CCTV로 여러분들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웃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많이 웃으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경망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웃어요. 특히 남자들은 어느 정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이렇게 되면 안 웃어요. 왜 안 웃냐? 웃으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죠? 공무원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웃으면 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웃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스마일 리더십은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잘 웃음으로써 리더십이 오히려 더 커져요. 그리고 직원들이나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함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자기가 못하면 우리 대표님은 저분은 늘 심각하고 뭐 이렇게 늘 긴장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같이 있는 사람도 피곤해요. 그래서 스마일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모든 열리를 제쳐놓고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 편안함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부분이 공감이 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몇 년 걸리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피부가 처져요 밑으로. 그래서 여자분들 아침마다 이렇게 밀어 올리죠. 밀어 올리죠. 제 아내 보니까 요즘 목에다가 뭐 LED로 뭐 이상한 거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아침에 돌아다니더라고. 마스크. 여기에 마스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땡기고 막 물구나무 쓰고 그러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 이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요. 대방역 지하차도를 지나서 여의도 별관 쪽으로 가면 벽에 항상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 대한 큰 대형 포스터가 걸려있어요. 거기에 사극을 제외하고는 항상 보면 탤런트들이 웃는 얼굴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여기는 서울시 50+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 건강 캠페인, 무슨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포스터 사진을 보면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다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얼굴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권 사진 찍으러 가서 제가 웃었더니 웃지 말라고 그래요. 안경도 벗으라고 그래요. 모자도 벗으라고 그래요. 웃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졸업 앨범 찍는 사진
사진사가 웃지 말라고 한 얘기 들어본 적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웃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 조카들이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까지 나오고 지금 뭐 이제 사회 진출했지만 어릴 때 걔들 졸업 사진을 보면 한결같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그런 지도를 안 하면 그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선진국은 특히 미국은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난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니고는 한결같이. 그 단어가 그죠? 익숙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표정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눈 감으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저기 조치원의 어느 중학교에 중학교 1학년 웃음 강연을 갔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책을 289권이나 낸 고정욱 작가님이 저를 추천했대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중학교 1학년을 웃겨요? 어떻게 하면 중학교 1학년에게 웃음 강연할 수 있어요? 제가 공무원들, 뭐 군인들, 심지어는 교도소도 다 가봤지만 중학교 1학년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뭘 좋아할까? 마술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예. 마술사를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클로징 할 때 마술사를 세워두고 마술사가 좀 이 학생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느 강연을 가든지 이 강연 첫 부분에는 제가 이 웃음, 이 스마일 리더십을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우선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놔야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심각한 얘기하면 귀에도 잘 안 들어오죠. 제가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스마일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떤 각오가 생기세요? 이빨을 무조건 드러내야. 이빨이 아니라니까. 야.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직 짐승탈을 제가 어떠셨어요? 예. 네, 저는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수업 중에 조경 수업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몇 차 들으면서 역시 그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웃는 얼굴로 재밌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 강의가 더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교장 선생님도 웃으면서 하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우리 양평대? 아니 양평대가 사실은 늘 웃는 웃음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연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진짜 행복해서 웃게 됐어요. 그럼요. 그게 저는 아주 인상파에다가 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기가 그럼. 골이 파일 정도로. 그치. 근데 지금 없어. 지금은 이제 거의 가끔, 없어. 많이 없어진 거고 연습은 수없이 했습니다. 거울만 보면 웃으세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원래 이제 학생 때나 이럴 때 어렸을 때는 많이 웃고 좀 깔깔거리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이톤으로. 그랬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 상사가 누군가가 히히호호 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나서 딱 웃음을 멈춘 거예요. 너무 그러고 충격을 받았고. 충격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능하면 나는 미소를 안 보여야겠다. 그렇지. 이랬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맞아요. 미쳤던 것 같아요. 맞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어떠셨어요? 그쵸 뭐. 우리가 그 사람 대할 때 먼저 웃고 이러면 왠지 자기가 한수 접고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좀 자신감이 괜히 예.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신나지 않은데 굳이 뭐 실실 웃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 그 표정 하나하나가 남한테 다 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알게 모르게 저의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아주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자기 건데 남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건데 남이 사용하는 거.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얼굴이에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 거는 하루에 몇 분 안 돼요. 물론 여자분들은 이제 아침에 이제 분도 바르고 이래야 되니까 좀 많이 보시겠지만, 하루 종일을 따지고 보면 이거는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친구들, 친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좀 낄낄거리면서 좀 즐겁게 좀 살자. 그래서 사소한 일로 낄낄거리고 살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죠. 세 가지 금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금, 입금. 지금, 현금, 입금 중에 제가 볼 때는 현금, 입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웃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세 가지 금 기억하시고,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마일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